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에 관한 요약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에서는 순서라든지 이런 절차, 그리고 구성 요소라든지 무엇이 포함되는지 그 절차에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볼까요?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 부분에서 이제 분석 기획의 정의 및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실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앞서서 분석을 수행할 과제를 정의하고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분석 수행 시 분석가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을 보게 되면 통계학적 지식을 활용한 분석 역량이나 IT 및 프로그래밍 기술 역량, 분석 주제에 대한 도메인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 프로젝트 관리 역량과 리더십 역량까지 요구된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분석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 주제 4가지, 유형, 최적화, 발견, 통찰, 솔루션, 요 4가지에 대해서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특히 분석 대상이 알려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2개 다 알고 있으면 최적화, 2개 다 모르고 있으면 발견, 그리고 분석 대상은 모르는데 분석 방법을 알고 있으면 통찰, 분석 대상은 알지만 분석 방법을 모르면 솔루션이라는 것, 요 4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석 주제 유형의 특징을 보게 되면 분석 주제 및 기법의 특성상 4가지 유형을 넘나들면서 분석을 수행하게 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목표 시점별 분석 기획 방안을 보게 되면 단기하고 중장기로 나누어서 과제 단위냐 아니면 마스터 플랜 단위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면한 분석 주제 해결을 위한 과제 단위는 1차 목표가 스피드 앤 테스트고 과제 유형이 퀵 윈이고 접근 방식이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거죠. 반면에 마스터 플랜 단위의 중장기 방안은 지속적인 분석 문화 내재화를 하는 것이고 accuracy와 deploy, long-term view, 그리고 problem definition 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섞어놓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엇과 관련 없는 것은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분석 기획 시 고려사항 3가지 가용한 데이터, 적절한 유즈 케이스 탐색과 분석 과제 수행에 대한 장애 요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기획할 때 그 기획에 앞서서 이런 3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되는데 각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어 두시고요. 자, 데이터 유형을 분류했을 때 앞에서 저희들이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제 데이터 예예요. 정형 데이터는 ERP, CRM, 트랜잭션 데이터와 디맨드 포캐스트와 RFID라는 것이 포함되고 반정형 데이터에는 컴페티터의 프라이싱이라던가 웹 로그라던가 머신 제너레이티드 데이터, 웨더 데이터 등이 들어가고 비정형 데이터에 이메일이나 SNS, 보이스, IoT 센싱과 뉴스, 트위터 피드와 페이스북 커맨드 등이 들어간다. 데이터 저장 방식, RDBMS와 NoSQL,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RDBMS라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저장, 수정,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정형 데이터랑 관련이 있죠. 이것은 RDBMS의 종류예요. NoSQL이라는 것은 비관계형 데이터 저장소로서 정형뿐만 아니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까지 저장할 수 있고 몽고DB, 카산드라, HBase, 레디스 같은 것들이 NoSQL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분산된 서버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저장되며 HDFS와 GFS 같은 종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석 방법론 같은 경우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기업에 정착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체계화하는 절차와 방법이 정리된 데이터 분석 방법론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에는 상세한 절차, 방법, 도구와 기법, 템플릿과 산출물 같은 것들이 있다.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되죠.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는 고정관념과 편향된 생각, 프레이밍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 프레이밍 효과는 무엇인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프레이밍 효과는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분석 방법론 모델의 세 가지, 폭포수 모델과 나선형 모델과 프로토타입 모델이 있는데, 폭포수 모델은 이렇게 계획부터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폭포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선형 모델은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좀 커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목표 설정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개발 검증하고 고객 평가와 다음 단계 수립, 그래서 다시 목표 설정, 위험 분석, 개발과 검증, 고객 평가 및 다음 단계 수립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것은 앞에 계획을 하고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고객 평가와 프로토타입 조정을 하고 구현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냈다면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단계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모델은 이렇게 처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그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요구사항을 도출해내는 단계가 들어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폭포수 모델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전 단계로 돌아가는 피드백이라는 것이 수행되고요. 나선형 모델은 반복을 통해 점증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아까 그 그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반복에 대한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갖춰주지 못하면 복잡도가 상승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 분석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목표 설정, 위험 분석이 들어가죠. 그리고 구현 및 테스트와 고객 평가 순서로 진행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프로토타입 모델은 폭포수 모델하고 반대죠. 상향식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데이터 소스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분석 방법론으로 KDD하고 크레스피-DM 분석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KDD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 있는 지식을 탐색한다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이고요. 순서를 보시면 암기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셋을 선택하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데이터 변환과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 이렇게 5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분석 대상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프로젝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목표 데이터, 이 목표 데이터라는 것은 내가 결과로 얻어낼 값을 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키를 예측하겠다, 또는 판매량을 예측하겠다,
라고 했을 때 키나 판매량 같은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데이터셋 선택을 가장 먼저 하고요. 이게 필요한 데이터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이나 이상값, 결측치 같은 것을 알아내고 필요시 처리하는 것. 그것이 데이터 전처리예요. 그리고 데이터 변환이라는 것은 분석 목적에 맞는 변수를 선택하고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거나 데이터 마이닝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 변경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하기 전에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분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또 데이터 마이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모델을 만든다라든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죠. 여기서는 분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및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고 데이터의 패턴을 찾거나 분류 또는 예측 등의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죠. 자,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잡음이나 이상값, 결측치, 데이터 차원 축소에 대한 용어인데요. 아직은 우리들이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미리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읽어보시고 3과목에 가셔서 학습을 다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레스피 DM인데요. 얘는 4개 레벨과 6개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단계 간 피드백을 통해서 단계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 레벨이 뭐냐? 단계, 일반화 태스크, 세분화 태스크, 프로세스 실행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 6단계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예요. 특히 앞부분 업무 이해부터 데이터 준비까지는 그 순서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들이 포함되는지, 무엇을 위한 과정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업무 이해의 경우 비즈니스 관점이고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문제 정의로 변경하고 초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이 업무 이해의 주요 작업 및 절차도 봐두셔야 되는데 처음에 업무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마이닝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다음 데이터 이해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속성 이해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기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의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데이터 탐색, 데이터 품질 확인이 포함되고요. 데이터 준비라고 한다면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분석 기법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여기에 작업을 보게 되면 분석용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포매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제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KDD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 데이터 전처리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 이상값, 결측치를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 정제거든요. 그래서 KDD의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하는 것이 크레스피 DM의 데이터 준비에 해당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데이터 정제 부분이요. 그래서 데이터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측치 문제,
데이터 타입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데이터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정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평가, 전개 순서가 나오는데요. 모델링이라는 것이 우리 KDD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다양한 모델링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모델링 과정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값들, 찾고자 하는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파라미터를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고 가장 좋은 값을 찾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할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하는 이유가 과적값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델링 작업에는 모델링 기법을 선택하고 모델링 작성을 하고 모델에 대한 평가까지가 포함되고요. 여기 평가는 모델 평가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모델링 단계에서 얻은 모델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수용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인데, 그 종류를 보면 분석 결과 평가, 모델링 과정 평가, 모델 적용성 평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델 평가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세 가지 평가하고 섞어놓고 평가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죠. 모델 평가는 모델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개가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레스페 DM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영문들로도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림 자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비즈니스 언더스탠딩하고 데이터 언더스탠딩 사이에 보면 갔다 왔다 하는 게 있죠. 이게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링에 있어서도 피드백이 보이죠.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데이터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을 위대한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단계 2가지, 그리고 위대한 실패에 대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이고 단계, 태스크, 스텝이라고 하는 3계층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층 구조 봐두시고, 가장 중요한 게 밑에 나오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참조 모델 해가지고 처음에 분석 기획,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예요. 그래서 특히 데이터 준비하고 데이터 분석에서는 또 피드백 보이시죠? 갔다 왔다 하는 거.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반복적인 피드백을 수행하는 구간이 데이터 준비와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 구현은 필수 요소는 아니란 소리예요. 여기 데이터 분석에서 바로 평가 및 전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좀 더 설명을 보시게 되면 분석 기획이라는 것이 있고, 분석 기획에 포함되는 3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분석 기획에 포함되고,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스토어를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과 정합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고 텍스트와 탐색적 분석을 한 뒤에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하게 되고요.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는 설계 및 구현을 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운영을 하게 되고, 평가 및 전개에서 이 모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앞부분에서 분석 기획과 데이터 준비와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잘 알아두시고, 가장 많이 빈번하게 묻는 것은 분석 기획 쪽이었어요. 자, 그래서 분석 기획부터 평가 및 전개까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 분석 기획부터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분석 기획에서는 비즈니스 이해, 그리고 범위 설정,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 해가지고 크게는 3개인데 작게 나누면 5개로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을 보게 되면 가장 처음이 비즈니스 이해고 그 다음이 프로젝트 범위 설정이에요.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 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구조화된 프로젝트 범위 정의서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Statement of Work이라는 것을 작성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SOW, Statement of Work이라는 것은 작업 기술서, 또 작업 명세서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어떤 것이 요구사항인지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설명서예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과 프로젝트 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해 놓은 명세서죠. 상호 기대사항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분석 기획 단계에서 이쪽 프로젝트 범위 설정에 포함되는 게 SOW 작성이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에서는 처음에 프로젝트 정의에서는 상세 프로젝트 정의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Work Breakdown Structure예요. 이것을 작성해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것은 작업 분할 구조도 업무 분업 구조라고 하는데, 전체 업무를 분류해서 구성 요소를 만들고 각 요소를 평가하고 일정별로 계획하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당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는 것. 자, 그리고 프로젝트 위험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이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 4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회피, 전이, 완화, 수용이라는 4가지 단어가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준비 단계예요.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어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합성을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필요 데이터 정의에서는 데이터의 정의를 보았을 때 데이터 정의서 작성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정의서 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 정의서에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등의 모든 내외부 데이터, 데이터 속성, 데이터 오너, 데이터 관련 시스템 담당자 등이 포함되고요. 데이터 스토어 설계에 있어서는 정형 데이터 스토어 설계와 비정형 데이터 스토어 설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봐두시고요. 그렇게 이제 저장소가 마련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크롤링, 시스템 간 실시간 처리, 배치 처리 등 방법이 다양한 것이죠. 특히 크롤링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점검이라고 해서 품질 점검을 통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품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 작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데이터 분석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고 텍스트 분석을 하고 탐색적인 분석과 모델링, 모델 평가 및 검증이라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봐 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여기 모델링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할과 데이터 모델링과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이라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탐색적인 분석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델링이 무엇이냐, 모델 평가 및 검증이 무엇이냐가 나와 있는데 쭉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분석 과제 도출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방법론들이 끝나고 분석 과제 도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향식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과 상향식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확실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행되었던 분석 과제 발굴 방식이고요. 특히나 분석 주제가 최적화 그리고 솔루션일 때 사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최적화하고 솔루션이라는 것은 분석 대상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향식 접근 방법은 문제 정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주제가 통찰이나 발견과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한다면 상향식 접근 방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둘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논리적인 단계별 접근법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디자인 사고 또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접근법을 통해서 전통적인 분석적 사고를 극복하려 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 시 상향식과 하향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상향식 방식의 발산 단계 그리고 하향식 접근 방식의 수렴 단계를 반복해서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분석과제 도출 방법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하향식 접근 방법이 더 많아요. 디자인 싱킹이나 상향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하향식 접근 방법은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죠. 특히 이 순서 또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하향식 접근 방식의 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라고 했을 때 문제 탐색,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탐색과 타당성 검토라는 4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문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탐색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과 외부 참조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 그리고 분석 유즈 케이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문제 정의가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환하는 단계이고, 해결 방안 탐색에서 수행 옵션을 도출하게 되고, 타당성 검토는 타당성 평가 및 과제 선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하향식 접근 방법에 있어서 문제 탐색부터 타당성 검토까지 하나씩 상세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 탐색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해야 되는 대상을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찾아내야지 풀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짐없이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의 기준 모델을 활용해서 빠짐없이 문제를 도출하고 식별해야 되죠. 과제 발굴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구현 및 솔루션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문제 탐색 단계에는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과 외부 참조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과 분석 유즈 케이스 정의가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활용해요. 그래서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암기하셔야죠. 업무, 제품, 고객, 지원 인프라, 규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업무, 제품, 고객 단위로 문제를 발굴하게 되고, 이것을 관리하는 지원 인프라와 규제와 감사 영역에 대한 기회로 추가로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뒤에 그림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3가지가 업무,
제품, 고객이고요. 그다음 규제와 감사, 지원 인프라라고 하는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죠. 업무, 제품, 고객, 규제와 감사, 지원 인프라. 그림에서 빈칸으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이름을 암기할 수 있는지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분석기의 발굴의 범위 확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새로운 문제의 발굴 및 장기적인 접근을 위해서 기업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환경과 경쟁 구도의 변화 및 역량의 재해석을 통한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 기회를 추가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업이 있었을 때 그것의 거시적인 관점과 경쟁자 확대 관점, 시장 니즈 탐색 관점, 그다음에 역량의 재해석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STEEP,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에 관한 것을, 그리고 경쟁자 확대 관점에서는 대체제, 경쟁자, 신규 진입자에 대한 것, 그리고 시장 니즈 탐색에 대해서는 고객과 채널, 역량자에 관한 것, 그리고 역량의 재해석은 내부 역량과 파트너 네트워크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또 분석 기회에 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 5가지, 경쟁자 확대 관점에 3가지, 시장 니즈 탐색에 3가지, 역량 재해석 관점에 2가지.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경쟁자 확대 관점에 대해서 대체제, 경쟁자, 신규 진입자 외에 하나를 더 섞어놓고 포함되지 않는 것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참조 모델 기반 문제 탐색이라는 것은 유사, 동종,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분석 기회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 참조 모델 기반 문제 탐색을 하게 되면 빠르고 쉽게 분석 기회를 도출할 수 있고, 유사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타 업종, 다른 분야의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를 정리해 놓으면 새로운 주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석 유즈 케이스 정리라는 것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및 유사 동종 사례 탐색을 통해 빠짐없이 도출한 분석 기회들을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기에 앞서서 분석 유즈 케이스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상세 설명 및 해당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명시하고 향후 데이터 분석 문제로의 전환 및 적합성 평가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분석 유즈 케이스고 그 설명과 효과 설명이 나온 것이죠. 문제 정의라는 것은 이런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환해서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 탐색에 있어서는 어떤 데이터 또는 분석 시스템을 사용할지를 검토하는 단계예요. 데이터 및 분석 시스템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및 활용 가능 도구가 다르죠. 분석 역량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되어 있지 않은지, 분석 기법 및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인지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4가지, 만약에 분석 역량이 확보되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을 쓴다. 그러면 기존 시스템 개선 활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분석 역량이 확보되었는데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있으면 교육 및 채용을 통한 역량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분석 역량도 없고 그 다음에 신규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 앱체 소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프로젝트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나 수정사항을 식별해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경제적인 타당성과
데이터 타당성, 기술적인 타당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은 역시 비용에 관련된 것이죠.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점의 접근이다. 그리고 데이터 타당성은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기술적인 타당성은 분석 시스템의 환경이나 분석 역량 확보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향식 접근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상향식 접근 방식은 여기 있는 요 특징들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하향식을 봐왔었는데요. 상향식 같은 경우는 문제의 정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재정의와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며, 인사이트 도출 후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수정하고 문제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디자인 싱킹에서는 발산 단계에 해당했고, 이것은 비지도 학습의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식 접근 방식에서는 그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흐름 분석, 분석 요건 식별, 분석 요건 정의 순서라는 것, 요거 순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암기해 두시죠. 요 순서 자체가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분석 프로젝트의 특징 및 특성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석 프로젝트의 특징을 보자면은 반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경이라는 것인데, 분석과제 정의서를 기반으로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하되 지속적인 개선 및 변경을 염두에 두고 시간 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구성원들과 협업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가지 주요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분석과제 주요 특성 관리 영역에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복잡도, 속도, 분석의 복잡도와 정확도와 정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과제 정의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게 되면, 다양한 분석과제 도출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과제를 분석과제 정의서로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소스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입수 난이도, 데이터 입수 사유와 분석 수행 주기,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분석 과정, 상세 등을 작성하게 되고, 프로젝트 수행 계획의 입력물로 사용합니다.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분석과제 주요 5가지 특성 관리 영역,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라는 것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을 고려하는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복잡도라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해당 데이터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석 모델 선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속도라는 것은 분석 결과 도출 후 활용하는 시나리오 측면에서의 일입니다. 주 단위 실적은 배치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고, 사기 탐지나 서비스 추천은 실시간 수행돼야 되죠. 이렇게 분석 모델의 성능 및 속도를 고려한 개발 및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분석의 복잡도에 있어서는 정확도와 복잡도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분석 모델이 복잡할수록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는데 다른 하나는 내려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요. 애큐러시와 프리시즌, 이 부분이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애큐러시는 분석의 활용적인 측면이에요. 모델과 실제 값의 차이고, 프리시즌은 분석의 안정성 측면입니다. 모델을 반복했을 때의 편차죠. 그리고 이 2가지 애큐러시와 프리시즌이 트레이드오프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은데, 지금 애큐러시라는 것은 지금 이 가운데가 실제값, 정답이라고 보시고, 동글동글하게 나온 것이 모델에서 얻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여기죠. High accuracy, high precision. 그래서 정답에 가깝고
여러 번 반복했을 때도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는 low accuracy, low precision이죠. 그래서 정답에서 멀고 또 그 값들이 멀리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 일반 프로젝트와 다르게 유의해야 할 10개 요소 해서 시간, 범위, 품질, 통합, 이해관계자와 자원, 원가, 리스크 조달, 의사소통이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를 다 암기해 두시면 정말 좋겠는데, 시간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초기에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 대한 품질이 보장된다는 전제로 타임박싱 기법으로 일정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임박싱 기법이라고 한다면 특정 작업이나 활동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해당 작업을 완료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이죠.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해서 반복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촉진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범위, 품질, 통합, 이해관계자 이런 용어들을 몇 번 더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자원, 원가, 리스크 조달,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서 문제에서 분석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 일반 프로젝트와 다르게 유의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것에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